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으면 결국은 사회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면 결국엔 교도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할 때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늙은 나이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기억이 안 돼요. 미치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영준의 법대로입니다. 지난번에 에피소드 1에서 미국 대학교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다시 또 문의를 해와가지고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 편을 마련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하고 다르게, 한국도 요즘에 학자금 융자 같은 게 많이 있죠. 저도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꼭 그 돈을 냈어야 되고, 그때는 학자금 융자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은 파이낸셜 에이드라 그래갖고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정부, 그러니까 미국 교육부, 디파트먼트 에듀케이션 주는 것도 있고, 또 스테이트 가버먼트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요. 돈이 없어도. 오히려 돈이 없는 게 더 학교에서는 다니기 편해요. 누구한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또 많은 대학교에 지원하는 그 대기업들이 있어요. 전에 제가 AT&T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전액을 학비를 다 지원해줘요.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해야지 또 이 사회도 도움되고 그 여러 가지로 본인도 좋고 사회도 좋으니까요. 제가 전에 그 경찰 행정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배운 거는 그 당시니까 2005년 정도인데 지금 아마 더 많이 올랐겠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정부에서 1인당 약 1년에 4만 5천 불이 있었어요. 4만 5천 불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그 돈, 그것보다도 더 많이 일반 학생들한테 돈을 줘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으면 결국은 사회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면 결국엔 교도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통계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가능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또 학교에 남아 있어야지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스트리트에서 나쁜 짓을 하는 일이 더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경찰들도 덜 필요하고 그러겠죠. 사회가 안정이 되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돈 없이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 경험에 의하면 공부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할 때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모닝 루틴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하는 걸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말에 한 사람의 미래, 우리가 내일을 모르고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대충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거의 확실하게. 그러니까 좋은 습관, 좋은 데일리 루틴을 가지고,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냥 끼워 넣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42살에 공부를 시작해서 47살에, 아니 49살까지, 그러니까 7년 동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근데 공부를 제가 늙은 나이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기억이 안 돼요. 미치겠더라고요. 책을 보면은 첫 페이지를 보고 그걸 넘기고 나면 그 앞에가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한 번 보면 외워진다 그러면 저는 10번을 보고 20번을 보고 그랬었어야 돼요. 그래서 습관을 들인 것이 아침에 그 당시에 뭐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보통 일어나서 머리가 제일 상쾌할 때 1시간 동안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뭐 우리가 왜 새해 공부한다고 다들 결심하고 막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심은 작심삼일이라고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결심을 했다는 건 내가 힘들게 그걸 해야 되거든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모든 게 공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지, 그렇게 억지로 하다 보면은 공부가 되지도 않고,
결국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아침에 눈 뜨고 맨 처음에 이빨 닦고 뭐 세수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습관을 들이고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공부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공부를 했던 비결이에요. 또 한 가지 비결 하자 그러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은 그러니까 이게 몸이 피곤하거나 그런 거를 또 몸이 아프거나 그럼 우리가 딴 거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항상 최고의 상태,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여기서 다닐 때는 거의 학교 끝나고 매일 같이 운동장을 8바퀴 뛰었어요. 그 4바퀴 뛰면 1마일이고 8바퀴 뛰면 2마일이거든요. 근데 그 동네는 항상 저녁에 바닷가 옆이라 바다 안개가 끼고 그랬는데 그 안개를 맞으면서 온몸이 다 젖으면서도 했는데 몸도 좋아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젊은 사람처럼 막 그게 다 외워지고 머리에 다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 생활 자체가 아주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들처럼 운동선수 같이 그런 기분을 느끼고 모든 일에 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꼭 공부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제일 가장 제가 공부를 늦은 나이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끝까지 맡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늦게 공부를 했으니까 그 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제가 혼자서 했잖아요. 한다고 했으니까 제 가족들도 있었는데 가족들 먹여 살리면서 그것까지 하게 된 공부를 하게 된 한 가지 제가 시작할 때 큰 마음을 먹은 게 뭐냐면 내가 늦게 시작한 만큼 학교는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수업은 하나도 안 빠진다 였어요. 제가 7년 동안 클래스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요. 공부를 가서 F를 받든지 뭘 하든지 그 교실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5분 전에 가서 앉아 있고 다 끝난 다음에 나오고 뭐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빼먹지 않는다. 늦어서 늙은이가 공부를 하니까 뭐 공부를 젊은 애들하고 따라갈 수 없잖아요. 잘할 수도 없고 물론 그건 당연한데 그렇지만 나는 개그는 하겠다. 그래서 빠지지 않겠다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 재밌었던 게 제가 하나도 안 빠지니까 제 그 클래스메이트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뭐 하루 빠졌거나 그러면 다 저한테 와요. 제가 무슨 반장같이 조교나 반장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클래스에 숙제가 뭐였냐는 등 뭐를 나갔냐는 등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그 센터 같은 역할을 했죠. 그 재밌는 게 제가 클래스에 가서 앉아 있으면 젊은 친구들이니까 이제 학기 초에 들어가서 앉으면 제 주위만 아무도 안 앉아요. 처음에 첫 클래스는 늙은이니까 이놈이 이게 뭐 하는 놈인지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랬고 우리 클래스메이트들이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은 제가 무슨 학교에서 보낸 간첩인 줄 알아요. 자기 클래스를 테스트하려고 주로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2주일 지나고 이제 저도 똑같은 학생이라는 걸 알게 되면 뭐 친구들도 이제 저한테 편해지고 서로 잘 됐었죠. 공부를 잘했었죠. 근데 재밌게 했어요. 정말 아주 재밌는 제 인생에 아주 꽃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건 딴 얘기지만 제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국민학교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한국에서도 영어를 일부러 공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잘못하면 발음이나 모든 게 이게 잘못돼서 오면은 그걸 고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미국에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하지 말아라.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걔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중국 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고 또 미국 가서도 그랬었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모르는데 한마디도 모르고 ABCD도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니까 뭐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전부 다 F잖아요. 과목들이 전부 다.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저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막연해요.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그랬어요. 이 중에서 네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 만만한 거, PE만 빼고 운동, 체육하는 것만 빼고 시험 치는 것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게 뭐냐 한 과목만 골라라 해가지고 그때 큰애는 수학을 골랐고 둘째는 영어를 골랐는데 그러면 그 과목 하나만 F에서 D로 올려라. 한 단계만 한 학기 동안 그거는 쉽잖아요. 다른 건 다 집어치고 그 한 과목만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단계만 올려라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희한한 게 이래요. 그 하나만 D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나만 열심히 하라 그랬더니 그건 그 다음번에 바로 F에서 B가 되고 F에서 C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걔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과목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딴 것도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년 되니까 전부 다 A가 돼요. 그래서 아주 쉽게 아이들이 그런 어려운 거를 헤쳐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교육은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학교도 많이 달라지고 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자기가 의욕만 있으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역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대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거는 전혀 돈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자기가 할 마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가 꼭 뭐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 세상은 변하거든요.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하다못해 뭐 핸드폰 같은 거 사면 배워야 되고 이렇잖아요. 마찬가지로 Education will never die. You have to go follow all the way until we pass away.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마지막에 이 말하는 걸 까먹었네요. 다름 아니라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다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제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으시면 역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서 새로운 에피소드에 만나 뵐게요. 새로 제작을 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